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강연 전에 저를 이렇게 고맙게 또 예쁘게 소개해 주신 거 처음 경험합니다. 김 PD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원 KBS 76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기탄 없이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마치고 근육안을 마치고 지난 92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의학 전문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이렇게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요. 특히 KBS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초대 MC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뜻깊고요. 여러분들께 뭐라도 하나 도움되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준비한 강연을 다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가 왜 안 되죠?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슬라이드가 안 깔려 있나 보다. 네, 슬라이드 잠깐만, 네, 나오네요. 네, 이게 제 강연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강연이 뭐 암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심장병이나 뭐 중풍 이런 이야기예요. 좀 죽고 사는 중차대한 질병을 위주로 제가 강연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내용들은 모두 다 말씀드리려면 2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론이 좀 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심장병이나 중풍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아니면 암 같은 경우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다 빼고 이 강연을 마치고 댁에 돌아가실 때 홍해걸이라는 사람이 이것 한 가지 이야기 하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팁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영양제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옹호론자입니다. 뭐 하루에도 막 몇십 알을 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부정론자입니다. 이런 걸 왜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가 뭐 만병통치약처럼 상업적으로 과대 포장되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게 충분히 선용할 가치가 있는데도 무조건 먹지 마, 먹을 필요가 없어, 이런 주장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평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듣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영양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요, 영양 과잉 시대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먹을 게 막 넘쳐나는 시대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당뇨도 생기고 성인병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제는 뭐 아프리카에 못 살고 못 먹는 그런 국가나 보내는 거지 대한민국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각종 부작용을 거론합니다.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뭐 지용성이니까 몸에 쌓이고, 그러다 보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뭐 기형아도 생기고,
아니면 뭐 돌이 생기고 아니면 당뇨가 악화되고 심지어는 뭐 암세포만 더 막 자라게 하니까 암 환자들에게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효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의사들 가운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영양제를 먹은 사람이나 먹지 않은 사람이나 사망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더라. 똑같더라. 아무 효능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볼 때 그런 주장들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왼쪽 피라미드가 식품 피라미드라는 거죠. 이게 1999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뚱뚱하고 성인병이 많이 생기니까요. 뭐가 문제인가? 식생활이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취지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미국인의 식생활을 바꾸자라는 취지로 식품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많이 먹고 위로 갈수록 적게 먹는 거예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유명한 현대 식품 영양학의 금가옥죠. 식품 피라미드죠. 그런데 이게 지난 2008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미국 하버드를 중심으로 한 대학에서 옛날 게 뭔가 허술하고 잘못된 게 많아서요. 이 안에 디테일을 많이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피라미드 안에 예컨대 뭐 그냥 고기도 지금은 이제 흰살 고기를 좀 더 많이 먹고 붉은살 고기를 적게 먹고 뭐 등등 이렇게 안에 지침을 상당히 많이 바꾸는 개정판을 발표하는데요. 이 개정판의 가장 중요한 골자 중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작은 항목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종합 비타민제와 여분의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for most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러니까 영양소 분석하고 효능을 검증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종합 비타민제하고 비타민 D 두 가지는 영양제 형태로 매일 드십시오. 2008년도에 이미 발표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항목을 넣었죠? 이 비타민제를 많이 파는 메이커들 돈 많이 벌려고 저런 걸 넣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 건강에 시급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개입해야겠구나 라는 취지로 다음 항목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영양제에 대해서 선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 개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위 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고 계시는 기사는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영국의 정통 일간지 더 가디안에 나온 기사예요. 2015년 발표된 거니까 한 3년 전 거네요. 내용이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굶주림이 감춰져 있다라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미국인들의 85%가 몇 가지 중요한 비타민이 부족하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냉장고 안에도 뭐 가득하고 뭐 집 밖에 5분 거리만 걸어 나가도 널린 게 음식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풍요 속이 빈곤이라는 얘기입니다. 넘치는 건 뭐가 넘치는 거죠? 칼로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뚱뚱해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여러분 혈관에 기름도 끼는 겁니다. 정작 그런데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은 충분한가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옛날 원시인들처럼 충분한 양의 채소와 과일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채소 과일을 드세요? 매일?
이미 미 국립암연구소가 수십 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루에 필요한 채소와 과일, 얼마라고 얘기하죠?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More than 5 dishes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5접시 이상 채소 과일을 드십시오. 이미 발표했어요. 여기서 한 접시라고 하는 건 8온스입니다. 8온스라고 하는 건요, 대략 한 250cc 정도 부피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크기의 한 컵을 말합니다. 이걸로 매일 5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한 이만큼 채소 과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 그렇게 먹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족한 걸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족한 건 당연히 채워주는 게 옳습니다. 라면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지만요, 끼니를 굽는 것보다 100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싱싱한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만일 그게 여의치 않다면 종합 비타민제 하나라도 드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차선책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아래쪽의 기사는요, Scientific American, 미국의 정통 과학 잡지예요. 어떤 기사가 뜨냐면요, 요즘 과일이나 채소가 점점 영양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각종 농작물 속의 단위그램당 미네랄은 굉장히 가파르게 막 떨어지고 있는 반면 몸에 나쁜 농약 성분들은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똑같은 땅에서 재배한 농작물 사과입니다. 1950년 평균 4.3mg의 철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과 하나당. 그런데 50년밖에 안 됐는데요, 0.18mg으로 대폭 떨어집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동일한 철분을 먹기 위해서 사과를 무려 26개를 먹어야 옛날 사과 하나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렇죠? 같은 땅에 화학비료 주고 거두고 비료 주고 거두고 이렇게 몇십 년 반복하다 보니까 이미 토양 속의 미네랄이 고갈된 겁니다. 지금 토마토가 옛날 토마토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양은 똑같지만 안에 미네랄이 다 빠져있는, 상당히 부실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채소 과일을 매일 5접시 못 먹어요. 그런데 설령 열심히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미 농작물들이 과거보다 많이 부실해져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가 이걸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미국 사람들은 샐러드라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도 85%가 부족하다. 3년 전에 기사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려요.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의치 않다면 방치하지 마십시오. 종합 비타민 제로라도 여러분들 채소 과일을 대신 해야 돼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작용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부작용이 우리 대중들에게 과도하게 알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흔히 듣는 문구가 뭐예요? 비타민제 기사가 뜨면 항상 말미에 이런 문구가 뜹니다. 비타민 A 같은 거 지용성이니까 많이 먹게 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끔찍합니다. 기형아가 나온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의 인구가 이른바 비타민제를 먹었지만 사람이 비타민 A를 먹어서 기형아를 출산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케이스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버.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에서는 기사를 그렇게 써야만 균형 잡힌 기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균형이죠. 대중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쥐를 대상으로 하루 허용량의 20배에서 30배 정도 두세 달 먹이니까 기형아가 나오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비타민 A를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20, 30배를 왜 먹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건 부작용이라는 용어가 잘못 설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작용이란 말은 약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는 모양만 캡슐이에요. 모양만 타블렛 캡슐, 약처럼 보이죠. 그러나 안에 내용물은 우리가 먹는 반찬하고 동일한 거죠. 푸드입니다. 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의사 처방 없이 여러분 소비자들이 직접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푸드니까. 음식에 무슨 부작용이 있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밥에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나쁜 건 밥이 아닙니다. 많이 먹은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부족한 걸 채워주는 용도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작용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합비타민제 뭐예요? 5접시의 채소과일에서 수분을 날리고 섬유소를 날리고 그 안에 바이타민 미네랄을 고형화한 거 알약으로 이게 종합비타민제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오메가3는 뭐죠? 고등어 기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슘은 뭐예요? 우유나 멸치 똑같은 겁니다. 동일하다. 그 컨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등이 푸른 생선이에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죠? 다량의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어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미 1998년 몇십 년 전에 미국 환경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 잡히는 덩치가 큰 5종류의 생선, 황새치 이런 거요. 16세 미만의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는 일주일에 반토막 이상 먹지 마십시오. 발표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훨씬 더 엄격한 지침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예 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 바다가 오염돼 있다. 강물을 통해 폐수가 내려가고 바다에 쌓이면 가장 작은 플랑크톤, 물벼룩, 작은 거, 중간, 큰 먹이사슬의 위로 올라갈수록 중금속은 한 번 들어오면 몸에 못 나오니까 그대로 쌓이잖아요. 그게 유명한 생물 농축 현상이죠. 그래서 덩치가 큰 생선 살 안에는 수천만 배 농도로 중금속들이 쌓여 있다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통풍 환자의 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통풍 환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발가락 끝이 막 타는 듯이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엄지발가락이 벌겋게 붓고 굉장히 날카롭게 막 찌르듯이 아픕니다. 통풍 환자들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등이 푸른 생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몸에 좋은데 통풍 환자는 못 먹도록 금기식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죠? 등이 푸른 생선 살 안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날카로운 요산 결정을 만듭니다. 관절을 막 찌르는 거예요. 쌓이면서.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등이 푸른 생선은 참 몸에 좋지만 유감스럽게도 통풍 환자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요. 과연 자연이 좋은가요?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고 통풍 환자 몸에 들어오면 증세를 악화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이 푸른 생선을 잡아서 그 중에서 몸에 나쁜 중금속을 빼고 통풍을 일으키는 퓨린을 빼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 플러스 EPA. 그게 이제 오메가3 기름이잖아요. 그것만 따로 캡슐로 모아서 먹는다? Why not? 이게 왜 나쁜 거죠? 저는 이것이 과학기술을 선용하는 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주장하는 거예요. 자연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우리는 물론 가능하면 이렇게 싱싱한 채소과일이나 원래 형태로 먹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선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나쁜 건 빼고 좋은 것만 먹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논리 때문에 비타민제를 비롯한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애써 기피하고 이게 어쩌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해요. 우리 집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당뇨 환자인데,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암 환자인데 이런 비타민제를 먹어도 되나요? 드셔야죠.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고 임신했으니까 2사람 몫이고 이미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더 영양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잘못 알려진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먹게 되면 암세포만 크게 자란다. 암에 걸린 분들이 비타민제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종양내과, 그러니까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를 연구하고 투여하는 그런 쪽의 전문가죠. 홍영선 교수님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색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암 환자들일수록 영양 결핍에 빠지면 암세포가 더 악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악랄해진다는 게 뭐죠? 암세포들이 더 빨리 분열 증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른 장기로 막 퍼져간다, 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분일수록 골고루 영양을 잘 먹어서 종양이 증식하지 않도록 억눌러 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효능에 대한 이야기도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경험하실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 어떨 때는 비타민 어디가 무슨 치매에 좋다, 당뇨에 좋다, 암에 좋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있다 또 외신을 보면 효과가 없대더라. 또 몇 달 있다 보면 좋다, 또 나쁘다, 좋다, 왔다 갔다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 효과나 부작용이 직접적으로 빨리 안 나타납니다. 약물은요, 임상시험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나타나니까 관찰이 쉬워요. 아, 효과 있구나 없구나, 부작용이 있구나 없구나 판정이 딱 돼요. 그러나 이런 비타민제는 우리가 늘 먹는 반찬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 반찬이나 영양소를 쭉 먹었다고 해서 한 10년 관찰했다고 해서 뭐가 나오냐?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속성상 이런 영양제는 식품이고 약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결과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어디가 뭐에 좋다?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먹고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오늘 영양제 순기능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합니까? 어디에 뭐가 좋다? 예를 들면 무슨 동맥경화 혈관에 무슨 뭐가 좋다, 아니면 혈압을 뭘 먹으면 낮춘다, 뭘 먹으면 전립선이 치료된다, 뭘 먹으면 갱년기가 좋아진다 등등등.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가까운 동네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약을 먹게 되면 예컨대 고혈압이다. 고혈압 약이 한 알에 1,200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효능이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외면하고 자꾸 비싼 다른 걸 찾는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예요. 제 말씀이 요지는 뭐냐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됐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영양제를 찾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이건 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질병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왼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슬라이드가 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말씀으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되죠. 2012년 미국 의학협회지.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실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잡지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의 연구 결과가 실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류의 연구일수록 그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또는 교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이걸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나오죠? 저 사람들이요, 미국의 내과 의사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큰 연구예요. 의사만 4만 명을 모았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의사들만 4만 명을 모아서 절반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은 진짜 종합 비타민제를 주고 다른 한쪽은 가짜 종합 비타민제를 줍니다. 자, 왜 저 사람들이 의사만 모았을까요? 그래야만 연구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면 연구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연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뭘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기억하고 협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건 결과가 상당히 좀 잘못된 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사들 4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2만 명은 진짜를 주고 2만 명은 가짜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종합 비타민제 하나를 통일을 합니다.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영양제와 관련된 논문에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 품질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비타민제라 하더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나쁜 걸 많이 먹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보정을 하지 않고 막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쁘게 나오죠. 근데 이들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품질이 검증된 모 제약회사에 여러분 들으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종합 비타민제. 그래봐야 한 알에 1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2만 명은 매일 하나를 진짜를 주고 다른 한쪽은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밀가루 약입니다. 가짜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는 연구자나 먹는 실험자나 내가 먹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상태로 실험에 참여를 합니다. 몰라야지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리고요, 11년을 관찰합니다. 11년을 관찰했더니 어떻게 나온다고요?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던 의사들에게서 안 먹었던 의사들에게서 암 환자가 100명이 생겼다고 하면요, 이걸 먹은 사람들에게서 92명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8% 암 발생률이 떨어졌다. 이게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결과예요. 100명이 생겼어 하는데 92명이 생겼다. 8명을 줄인 겁니다. 여러분, 8명이 적은 건가요? 아니에요. 왜? 이건 암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중차된 질병 아닙니까? 8명이나 줄인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죠? 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영양제가 사람들 건강에 기여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가까운 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미 이렇게 8명을 줄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했죠?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함께 작은 비타민제 하나를 꿀꺽 삼킨 거예요. 이게 비싼 겁니까? 하나에 1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끼 식사.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드시잖아요. 그거 잘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거 공짜로 됩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 주부님들이 시장 가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싱싱한 재료를 눈을 보고 사야 돼요. 지갑을 열고 돈을 지불해야 돼요. 집에 와서 정성껏 조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하죠. 중요한 걸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매일 어딘가에 1시간 가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헉헉거리고 노동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1년마다 2년마다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많은 수칙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양제, 비타민제는 뭐 하는 거예요? 불과 한 10초 만에 작은 알약을 꿀꺽 삼키면 그만이요. 뭐가 힘들죠? 뭐가 돈이 많이 들죠?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100명의 암 환자를 92명으로 낮출 수 있다면 왜 이걸 안 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의 논문은 뭐예요? 똑같은 하버드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2016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논문이죠.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20년을 관찰했어요. 여기는 11년 관찰했잖아요. 더 길게 쭉 보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던 현상이 나옵니다. 중풍과 심장병을 44% 떨어뜨렸다. 거의 절반 아니에요? 20년을 관찰하니까 비로소 효능이 좀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제를 여러분 선용하십시오.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의 조지 부시예요. 미국 대통령이죠. 네, 하루에 대여섯 종류의 영양제를 매일 먹는다라고 기사가 이미 떴다는 얘기예요.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미국 기자들 앞에 나는 매일 대여섯 종류의 영양제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선수가 평소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기 왼쪽 위를 보시면 몸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로 자신의 몸을 만듭니까? 이 위에 보면 영양제라고 돼 있어요. 이미 이 오타니 쇼헤이도 매일 영양제를 통해 자신의 몸을 챙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인공지능의 창시자입니다.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분이죠. 네, MIT를 나온 또 구글의 임원, 공학 박사고 저명한 미래학자입니다.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죠. 자, 이 미래학자인 레이먼드 커즈와일 박사가 몇 년 전 미국 포브스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250알의 영양제를 먹는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좀 미쳤어요.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만큼씩 먹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누구나 자신의 유전자에 맞게 나의 건강을 위해 매일 뭐든 챙기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라고 예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결과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영양조사 결과예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니까 얼마나 믿을만 하겠어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국 성인의 49%가 매일 영양제를 먹는다라고 나옵니다. 딱 절반이 매일 먹어요. 매일. 절반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용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먹어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여기는 빠졌습니다만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 많이 먹고요. 술, 담배를 적게 할수록 많이 먹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고 신경 쓰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일수록 복용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타민제, 영양제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폄하해요. 의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자기가 처방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이나 자기가 집도하는 외과 수술만 최고다. 아니에요. 사람 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잘 차린 정성스러운 식사가 있고 여기는 뭐 컵라면 하나 있어요. 이걸 어느 쪽이 건강에 좋아요? 당연히 이쪽이 좋잖아요. 이걸 무슨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 차린 식사를 먹었다고 해서 뭐 피를 뽑아보면 뭐 결과가 크게 달라져 있을까요? 혈압이 요동을 칠까요? 뭐 없던 종양이 뭐 사라지고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직관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건 증명이 필요 없는 걸. 잘 채를 먹은 사람이 당연히 건강하지. 그겁니다. 내 몸에 좋은 컨디션. 개운하잖아요. 그게 몸의 기능 아니에요. 그게 면역이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거예요.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제는요, 무슨 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쌓아놓고 뭐 약장수들이 막 사기쳐서 팔아먹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사이언스고, 이게 퓨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표정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알려드릴게요. 앞부분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결론적으로 정돈을 해드리면, 네, 영양제는 선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작은 비용으로 큰 노력 없이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입증된 사실이다. 그래서 선용하십시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제부터 아주 제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제대로 유권 해석을 내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죠. 미국 하버드 대학이 D를 추천했잖아요. 아까 보셨죠? 피라미드. 왜 그 사람들이 D를 추천했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에요. 여러분, C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강조돼요.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C가 아니고 D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의 왕이에요. A, B, C, D는 발견 순서에 따라 명명된 거죠. 이게 늦게 발견돼서 D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D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유독 D만 따로 떼서 얘네는 워낙 중요하니까 종합 비타민제 안에 있는 함량으로는 부족하다. 따로 전용 제제를 드시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드셔야 돼요. 나는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나 그냥 알약은 싫어. 나는 그냥 자연이 좋아. 뭐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비타민 D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타민의 왕입니다. 몸에서 합성 가능한 유일한 비타민이죠. 아시죠? 이거 어디서 만들죠? 피부에서 만들죠. 햇볕으로. 비타민 A 못 만듭니다. B 못 만들고 C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어야 돼요. A, B, C는. 그런데 D는 몸에서 만듭니다. 뭘 의미하죠? 이게 워낙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원시인들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될 때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비타민 D는 너의 생존, 너의 건강, 너의 안녕에 워낙 중요하니까 아예 몸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내 씨앗을 심어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역설적이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몸에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음식으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D가? 단위그램당 가장 많은 식품이 뭐죠? 버섯보다 10배나 많은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물의 내장이에요. 동물의 간, 동물의 창자, 동물의 염통, 이 안에 다량의 비타민 D가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옛날 원시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안 부족합니다.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햇볕으로 피부에서 만들잖아요. 짐승을 잡아 내장을 통째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햇볕 얼마나 노출해요? 다 가리죠? 동물의 내장을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바이타민 D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피를 뽑아서 알아야 돼요. 이 검사가 한 20년 전쯤 나왔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의사들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부족한 건 칼슘이다라고 알고 있었죠. 한국 사람은 특히 우유 같은 거 안 먹으니까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한 20년 전부터 병원에서 피 뽑아서 바이타민 D 농도를 재는 기법이 퍼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비타민 D가 훨씬 더 부족해요. 인구의 90%가 결핍증으로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10명이 있으면 9명이 부족한 거예요. 1명이 겨우 정상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실 일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피를 뽑을 일이 있을 거예요. 뭐 검사를 받든 뭐 치료를 하시든. 자, 그럴 때 의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바이타민 D 농도도 함께 재주십시오.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피 뽑는 거 좀 억울하니까 다른 거 할 때 추가하시라는 얘기 얼마 안 합니다. 아무데나 다 해요. 기억하세요. 20입니다. 20. 20보다 수치가 낮으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열의 9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3, 4, 5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도 굉장히 낮아요. 평소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낮다는 얘기예요. 20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약간의 다다익선의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20은 정상이긴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해요. 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 판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30은 돼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떤 의사는 이걸 50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50은 돼야 한다. 그런 분도 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부분 의사들이 뭐에 동의하느냐? 30은 넘어야 한다. 왜? 혈중 농도가 30을 넘어가면 희한하게 각종 암 발생률이 꺾입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폐암 등등 여러 종류의 암이 말이에요.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와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배가 올라가면 특정 암 발생률이 2분의 1로 줍니다. 만일 4배가 올라가면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D가 단순히 통계적인 연관성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가 지난 2008년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 굉장히 부족하더라.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피라미드를 통해 대중교육에 나선 거예요. 비타민 D는 영양제로 드십시오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드십시오. 네, 30을 넘겨야 수 판정을 받습니다.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죠? 항암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아이들이 여름에 막 뛰어놀아서 바깥에서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타면 이상하게 그해 겨울에 감기에 잘 안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이타민 D의 면역 효과예요. 바이타민 D가 우리 몸의 면역을 높입니다. 그리고 암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려요. 다른 건 몰라도 바이타민 D는 꼭 드십시오. 너무나 다행한 건 바이타민 D는 합성이 용이에요. 만들기가 쉬워요. 메이커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배갈들이 해봐야 10,000원, 20,000원? 그 이상 비쌀 이유가 없어요. 한 알에 100원도 안 합니다. 그걸 드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집사람, 저희 부모님, 아이들 다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드셔야 돼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피검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바이타민 D 농도가 22.8인가 22.8? 네, 이렇게 나옵니다. 22.9. 네. 정상이죠? 20보다 높으니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사가 He's a physician. 그의 주치의들이 강력하게 권고해서 taking vitamin D daily. 매일 바이타민 D를 알약으로 영양제로 먹는다라고 기사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분은 이미 20이 넘어서 정상임에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대통령도 실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선택입니다. 나는 그냥 자연이 좋아. 이런 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통 벗고 매일 누워 계세요. 햇볕 아래서 1시간.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배를 찍 갈라서 창자를 이렇게 미련하죠. 네.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동차를 타죠? 왜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고 왜 옷을 입어요? 자연이 무조건 좋아요?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을 배제한 자연은 의미가 없어요.
과학기술을 선용하는 지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 집사람도 뭐 이런 쪽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 너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뭐 장사하려고 그러니 뭐 좋아요. 뭐 어떻게 생각해도 좋은데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건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어요. 저도 이름 알려진 나름 공인으로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꼭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진실만 얘기할게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런 측면에서 오메가3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죠? 오메가3도 중요합니다. 어디 들어있는 거죠,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정답이에요. 그냥 생선은 아니고 앞에 뭐가 있어요? 등푸르다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는 블루백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이 푸른 생선 안의 기름이 오메가3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 두 가지예요. DHA 그리고 EPA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등푸른 생선 안의 기름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딱 두 줄이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여기 딱 두 줄인데 제가 여러분께 1시간 이상 들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옛날부터 조금씩 그런 결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이상하게 그린란드 에스키모 보면은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고 그 원주민들은 채소 과일을 못 먹어요, 제대로. 그런데도 심장병이 서양 사람들보다 몇 분의 1 적은 거예요. 오래 살고.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먹는 등푸른 생선에 있다. 그거예요. 영국의 랜시시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몇십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죠. 아프리카에 두 원주민을 나눴어요, 강제로. 한쪽은 채소 과일만 주고 한쪽은 생선만 줍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런 연구를 하면 연구자가 감옥 가야 돼요. 윤리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오래전에는 그런 좀 허술한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 과일만 먹었던 원주민들보다 생선만 먹었던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게 오메가3. 얘네들이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 근데 신기한 게 얘네들은요, 등이 푸른 생선 안에만 있어요. 그냥 생선은 없습니다. 등 푸른 생선은 뭐죠? 뭐 고등어, 청어, 꽁치, 뭐 정어리, 아니면 뭐 참치, 뭐 이런 거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등이 푸르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등이 푸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등이 푸르다는 건요, 생선이 바다 표면 위를 떠다니는 종류일수록 등이 풀어요. 이해되세요? 생선이 바다 깊숙이 사는 생선일수록 등이 푸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하늘의 새가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늘에 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이 푸르면은 바다 색깔하고 비슷하니까 잘 못 찾잖아요. 일종의 보호색이란 얘기입니다. 바다 표면 위를 떠다니는 종류일수록 등이 푸르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좋은 오메가3는요, 전부 다 바다 표면 위를 바쁘게 떠다니는 그런 생선일수록 등이 푸릅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죠? 몇백만 년 전에 우리 인간이 원시인일 때 농사도 짓기 전에 뭘로 먹고 살았죠? 바다 표면 위에 떠다니는 생선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몇백만 년 전부터 사람 몸 DNA에 가장 친숙한 기름이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었다.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있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뭐 올리브, 들기름, 콩기름, 뭐 동물, 식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기름들이 있지만 유독 등이 푸른 생선 안에 기름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다. 가장 우리 몸하고 친숙하다라는 얘기예요.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중풍이나 심장병이 무서워서 병원에 가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스피린은 이제 혈액을 묽게 만든다, 피를 잘 돌게 만든다, 엉기지 않는다, 당연히 도움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이건 약이란 말이에요. 아스피린 약입니다. 작은 알약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어요. 위장을 쓰리게 하죠, 속을. 궤양이 생기고 피가 나오게 하고 천식발작이 막 생기고 건선이 막 도지고, 제일 나쁜 건 뭐예요? 피가 너무 묽어지니까 혈관이 잘 막히지는 않는데 잘 터지게 만든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너무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뭘 추천하냐면 오메가3를 추천해요. 왜? 얘네들은 뭐죠? 이거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식품이잖아요. 그죠? 등이 푸른 생선이란 말이에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께 7가지 위험 요인을 불러드릴게요. 그 중에 내가 동시에 3가지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메가3를 시도해야 합니다. 7가지란 뭐냐? 첫째, 나이가 만으로 50 이상인 분. 연세가 많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게 좀 안 좋아요. 아무튼 피가 잘 엉기고 그래요. 둘째, 고혈압이 있는 분. 셋째, 당뇨가 있는 분. 넷째, 고지혈증이 있는 분.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담배 피우는 분. 여섯째, 복부 비만이 있는 분. 7번째, 집안 직계 가족 가운데 중풍이나 심장병 환자가 있는 분들. 이른바 가족력, 유전자. 이 7가지 가운데 예컨대 나는 나이가 60인데 담배도 피우고 혈압도 높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언젠가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아니면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그게 중풍이고 그게 심장병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심장병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바이올린 연주하는 권혁주 씨 30도 안 됐죠 아마 그분이. 근데 아무튼 부산에서 공연 내려가다 택시 안에서 기사분이 이렇게 이 사람 자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는데 심장병으로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 레슬링 금메달 딴 김원기라는 분 그분도 아마 40대 후반일걸요 아마. 근데 작년에 여름에 그 치악산 원주에 등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가슴 움켜쥐고 돌아가셨어요. 그 탤런트 김주혁 씨도 아마 심장병일 거예요. 국가수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다 그러시대요. 심장마비가 오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요즘 이렇게 혈관에 트러블이 생겨서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돌연사, 주무시다가, 화장실, 사우나에서, 등산, 골프, 목욕하다, 아무튼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돌연사예요. 미국은 그런 분들이 랭킹 1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암보다도 심장병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질병이 선진국 패턴을 닮아가는, 우리나라 이상하게 심장병 굉장히 빠르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30,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쓰러진 분들 제법 본단 말이에요. 2년 전부터 심장병이 옛날에는 3등이었는데 몇십 년 동안 2년 전부터 2등이 중풍을 추월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제 지인 한 분도 기억이 나는 게 몇 달 전에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이가 저하고 똑같아요. 50대 초반인데요. 어떤 음식점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맛있다 그러는데 내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분 사모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죽었어 하고 이렇게. 심장병으로 죽은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나 이거 좀 여기 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튼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건방지지만 아무튼 그런 속성이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혈관에 생기는 병이 그만큼 잔인하다라는 얘기죠. 암이라는 병은요, 우리가 뭘 좀 준비할 여유를 줘요. 말기암도 몇 달, 몇 년 살리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여행도 하고 좀 볼 거 보고 내 의지를 갖고 내 몸을 움직이면서 알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삶을 정돈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중풍이나 심장병은요,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도 혈관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의학 기술을 동원하면 그분의 심장이나 폐는 몇십 년도 뛰게 할 수 있어요. 기계를 통해 심장이나 폐는 얼마든지 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so what?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좁은 병실에 몇십 년 동안 가만히 갇혀있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끔찍하고 잔인한 병이 중풍이나 심장병이에요. 혈관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얘기하죠. 오메가3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오메가3 등푸른 생선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 안에 나쁜 기름이죠. 중성 지방을 이렇게 녹여내요. 네. 그래서 이 오메가3가 심장병을 예방한다라는 것들은 이미 여러 증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염증을 가라앉혀요. 염증, 이거 정말 현대의학의 새로운 화두예요.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거든요. 모든 병이 염증에서 시작이 돼요. 감기, 몸살, 아토피, 천식, 여드름, 심지어는 불임, 다 염증을 해석합니다. 심지어 틱, 이런 정신질환도 요새는 뇌세포의 염증을 해석을 그걸로 하고, 당뇨도 염증이죠. 혈관 안에 염증이 당뇨예요. 그게 오래되면 중풍이나 심장병이죠. 암도 염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암이라는 병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오래된 염증이에요. 아시죠? 여기 손등을 막 긁잖아요. 일부러 손톱으로 피가 날 때까지 막 상처를 내잖아요. 그래서 막 뻘겋게 붓고 아프고 진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딱지가 가라앉을 만할 때 또 긁잖아요. 자꾸 되풀이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암세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오래 반복되면 거기에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등장하는 겁니다. 뭐가 되었건가, 이렇게 긁어대는 기계적인 자극이 되었건, 담배 연기, 성면가루, 햇볕 자외선, 방사선, 세균, 바이러스, 화학적인 발암물질, anyway, 뭐가 됐건 간에 막 몸에 들어와서 어딘가를 괴롭히고 벌겋게 성이 나고 이렇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여기 암이 나옵니다. 위염을 오래 하려면 위암이 잘 생기잖아요. 간염을 오래 하라도 간암이 잘 생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염증을 몸에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오메가3예요. 신기하게도 생선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 몸 안에 염증을 가라앉힌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드세요. 다행히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약장수 같네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다행히도 이게 굉장히 싸요. 오메가3 팔자를 이만큼 쌓아놓고 이것도 하나에 100원도 안 해요. 저는 이거 큰 거 1g짜리 하루에 3알씩 이렇게 큰 거. 그런 사람들이 그래. 저는 오메가3 큰 거 3알에다가 이런저런 해서 한 10알 가까이 먹거든요. 그럼 야, 너 미쳤냐?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혹시 비빔밥을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비빔밥. 나물 밥하고 참기름을 한 숟가락 듬뿍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잖아요. 맛있게. 아무 생각 없이. 자, 그 참기름 한 숟가락을 캡슐에 담으면 하나로 돼요? 안 됩니다. 한 3개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푸드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이게 모양은 캡슐이지만 실제로는 고등어 기름하고 동일하다. 값도 싸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많이 검증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려요. 오메가3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이제 정돈해 드릴게요. 네. 비타민제를 비롯한 영양제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선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제대로 잘 먹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식단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영양제를 챙기십시오. 한국인의 식단을 감안할 때 대표적으로 종합 비타민제, 채소과일 대신해서, 그리고 햇볕이나 동물의 내장을 대신해서 바이타민 D,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대신해서 오메가3, 이 3가지는 대부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영양제 하면 값비싼 걸 찾아요. 무슨 클로렐라, 무슨 프로폴리스, 무슨 홍삼. 아니에요. 그런 농축된 거는요, 우리가 늘 원래 먹던 식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가끔 드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특징은 뭐죠? 원래 여러분이 하루 식사로 매일 먹었어야 했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서 못 먹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걸 방치하지 말고 드십시오라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올해 64살인데, 잠깐만, 그게 내 난지 한 가지만. 아까 전에 네. 당뇨하고 네. 오메가3가 약국에서 약사님이 당뇨약만 해도 좋은 약인데, 네. 다른 거를 이제 식품을 또 이제 이렇게 사 먹으려고 보다 보면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사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의를 하니까 약사님은 무작정 이 좋은 약 위에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딸도 어리고 이래서 좀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은 제가 약간 혈압이 높은데 혈압약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혈압약하고 오메가3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먹어도 아무 이상은 없는지. 네, 당뇨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둘 다 같이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뇨약하고 고혈압을 드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등어를 드세요, 안 드세요? 고등어 드실 때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편하게 드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고등어 기름을 그냥 캐슐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드셔야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네, 그건 푸드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기가 있는데요. 비타민 D도 그렇고 다른 영양제들도 그렇고요. 아기들은 그럼 몇 살부터 먹여도 될까요? 네, 아기들 때부터 너무 어릴 때부터 막 영양제를 막 주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미 습관이 굳어져서 뭐가 좋다는 건 내가 알지만 습관이 굳어져서 식단으로 잘 못 먹는 사람들에게 보충해주는 용도로 주는 거고요. 아기들은 가능하면 음식 위주로 좀 많이 주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예를 들면 좀 성장기 정도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영양제를 줘야 합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9살, 10살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사춘기에 진입하고 할 때 키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영양제들을 많이 챙겨준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 이전에 3살, 4살 이때부터 막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쪽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네. 저는 진주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예. 보통 이 나이 되면은 제 나이도 50에서 60에 가까운 그래요? 그런 나이인데, 50대, 60대 되면 보통 우울증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우울증이. 네. 그래서 우울증에 권할 만한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은 지금 근력 운동하고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50 한 중반 넘어가면 여자들은 갱년기 오면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남자들도 혹시 우울증이 오는지 우울증이 좀 좋은 그런 운동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좀 명쾌하게 좀 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울증 정말 무서운 병이죠. 저희 집사람도 우울증이에요. 미치겠어요, 아무튼. 네. 얼마나 쾌활하고 명랑해요. 근데 아무튼 예. 그다음 또 우울증은 이런 영양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설명이 많지만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약은 드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아시죠? 먹는 약 있잖아요. 내 유전자 타입에 맞는 약을 잘 처방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약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일 1시간씩 이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해야 돼요. 매일 1시간씩 햇볕을 보고 운동하십시오. 햇볕을 보라는 얘기가 이제 눈을 일부러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걸으라는 얘기예요. 좀 뛰거나. 그러면 우울증이 근본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건 아주 여러 가지 논문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어떤 특정 동작이나 자세 이런 게 아니고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십시오. 보통 1시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무드를 올려주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강의를 들려주신 홍해걸 박사님께 큰 박수로 다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